자, 핑거 스토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1,55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대 초반의 종목의 기준을 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본다라는 자체가 좀 씁쓸하죠. 그래도 거래대금이 2위였어요. 지금은 미스터 블루에게 거래대금 3위로 밀려졌습니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어요. 50만 주의 거래량을 띄고 강세를 띄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교육을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할 때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요일날 기준에 769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뭐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1,000억 원대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600억, 700억 가까이 터졌으니까요. 대주지분 57%를 빼고 나면은 뭐 유통 물량 전체를 한 바퀴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거래량은 최소 범위가 1,500만 주입니다, 사실상. 어찌됐건 그 흐름 이후에 시간에서 요거는 이제 하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플러스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장에 연동된 부분이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핑거 스토리 시간에 좀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체결량이 2.32% 형성이 돼 있고 체결량이 51만 8천 주. 뭐 시간의 거래들을 들여다 보니까 당연히 핑거 스토리가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3천억 미만짜리는 사실상 지금 장에 굳이 안 올리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설정을 하면서 대처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51만 8천 주면요 52만 8천 주 나누기 3 시간의 거래량이 52만 8천 주면은 51만 8천 주 나누기 3 아주 디테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면 51만 8천 주 나누기 3 곱하기 100 그러면은 얼마예요? 1726만 6666주 그렇게 우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해주고 거기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길에 형성될 수 있는 거래량을 추정하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추정의 범위를 설정을 했어요. 대부분 이러한 계산 방식이 맞아떨어졌어요. 제 경험 측상으로는. 아주 정형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 측상으로는. 그래서 뭐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했는데 그 7차례 우승한 부분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서양식 패턴 분석이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교육을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한 또 변동성에 대한 그 기준점의 교육을 정형화 시켜서 해드렸죠. 요번에도 3시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설날 연휴 때 진행해 드릴지 연휴 직전에 해드릴지 혹은 끝나고 해드릴지 그거는 이제 일정 조정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핑거 스토리의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이 1월 3일인데 1월 3일 2천만 주 곱하기 70% 1,400만 주. 그 1,400만 주 명목 거래량 1,500만 주로 설정하고 야간에 거래된 부분도 대략적으로 1,500만 주를 설정해서 그 정도면 뭐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정형화돼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는 과정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 확인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뭐 핑거 소리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잘라서 캡처한 부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교육을 지금처럼 뭐 장중에 띄엄띄엄 이렇게 보고 배우시느니 일단은 이번에 이다운 연구원님 교육 그 기준에서 같이 기준 잡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핑거 스토리 부분 이렇게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간에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최상위 2위에 놓여진 거에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거래량 거래대금 나누기 기준을 설정을 한다. 자, 그 내용 부분을 이제 하나 들여다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가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계속 밀려 있어요. 이거 그 작업해 주실 때 지금 한번 수정해 줄 테니까 이걸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어제 야간 심에 올려드렸던 내용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자, 그렇게 하고 더 없죠? 여기 있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장중의 기준이고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오히려 그 시장은 0.84%인데 우리 종목에서 체감 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IT는 당연히 강세를 띠고 있어서 또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 지금 15만 원 향해서 갑니다. 14만 9천 원까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기준에 자동차가 한번 휘청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산 쪽이 휘청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IT가 힘을 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4%대 5%까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 수준 또 핑거스토리 개장 초에 잘 올려드리고 뭐 수익 범위 발생이 되셔서 한번 이쪽 교육용으로 볼게요. 핑거스토리는 12월 8일, 9일, 12일 상한가에 3거래일 연속 진입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였고 쉽지 않았고 시가총액이 원체 작아서 의미 부여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12일 날 부분이 또 교육의 기준점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리고 1월 3일 날도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됐다. 이 부분이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2일, 11월 3일 이렇게 이제 네 차례 상한가 이후에 또 한 번의 상한가죠. 근데 변동이 들쑥날쑥한 상태에서의 흐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여전히 뭐 상한가 또 가고도 몇 퍼센트, 여전히 또 가고도 몇 퍼센트가 아니라 1,552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종목이 진짜 거래대금이라도 개장 초에 거래대금 2위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나마 교육용이랍시고 일부 소액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거래대금조차 없으면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종목이에요. 어차피 이제 팍승재 TV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린다면 핑거스토리 종목 그 불기둥 검색기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그리고 나서의 누적 수익 범위입니다. 126%까지. 그리고 이제 꺾여져 내려가서 좀 미끄러진 이후에 또 1월 3일 날 또 변동폭이 확대됐는데 일단은 그 12일 날 이렇게 세 번째 상한가에서 다들 상상상 이렇게 이제 뭐 표현도 해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 은혁기 선생님께서 변동성 매매도 했고 또 차익 실현도 했고 차익 실현한 이유 범위도 설정을 해주셨고
그 12월 15일에 또 변동성이 확장일 때 수익, 그다음에 1월 3일 상한가일 때 또 수익, 그리고 1월 3일에도 HJS님 손가락 이야기는 이 방에서 계속 수익 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와 또 7% 수익입니다. 이렇게 정금두 선생님께서도 저는 핑거 전량 팔아요. 1월 3일날 상한가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가오디정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상한가 16일 기준에는 이제 다섯 번째 상한가가 되겠죠. 영지 선생님 24%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2위고 그나마도 일부 이제 돌리는 흐름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또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핑거 스토리를 우리가 문자까지 발송해서 매매 기준을 잡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다. 변동성이 또 사실상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고 이제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변동이 좀 확장됐던, 또 상장됐을 때부터 해서 중국발 이슈 뭐 이런 부분까지 겹쳐진 거죠. 내재 가치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시장에서의 흐름은 메이저들의 매집이 제한적인 만큼 심리를 놓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을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누적적인 매수 강도보다는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확장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 기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슈 범위, 컨텐츠 관련된 이슈 범위를 같이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이 세 번째 상한가 들어간 날인데 19%에서 제도 팔고 12%에 다시 들어가서 현재 18% 됐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루에 뭐 37%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물량 그 수준이 매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자금을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또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저런 변동성 매매 수익을 확장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30% 놔두고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3시 4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3시 15분까지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답변 드린 게 잘하셨습니다.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상한가에 그 실질적으로 이때 1,300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12,000원 찍고 눌림폭이니까 1,300억인데 80억이 매수 전량이 쌓였어요. 굉장한 겁니다. 80억이면은 대략 한 6%대 6%대 물량이 매수 전량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정형화된 교육 자료로 기준을 잡아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방에 상한가가 풀리고 3시 20분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 그 시점에 22.77, 그리고 종가는 21%, 그리고 그 다음날의 기준에 이렇게 끝난 이후에 장중 여기까지 휘청됐다가 그나마도 일부 돌려놨었는데 그 다음날 재차 음봉으로 떨어져서 13% 마이너스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13%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자락의 상한가에서 순식간에 한 방에 밀고 내려갔고, 그다음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 나왔죠. 개파락 이후에 13%까지 끌고 내려가서 마감.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변동성 확장.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행히 뭐 이슈 계속 있어서 1월 3일 날 나중에 차트 보시면 1월 3일 날 기준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이제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13% 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편입에서 또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래야만 이제 거래가 없을 때 낙폭과대라고 따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수익 범위는
요 날까지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그 위에서 수익이 일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꼬리 달림 전량 차익 실현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따라붙고 또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에 그다음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따라붙고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했기 때문에 이때 거래 터질 때 또 들여다보고 요 꼴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가져갔더니 더 오르더라 하면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폭락이 나올 때 대처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시 돌려서 오히려 고점을 넘겼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과론적인 그런 해석을 가져갈 수는 없다. 지금 신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 핑거스토리는. 근데 결과론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요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 없다. 응? 지금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1300만 주짜리 종목인데 1300만 주짜리 종목을 이렇게 3300만 주씩의 거래를 비이성적으로 터뜨린 거죠. 그러면서 3거래일 상한가가 나온 거야. 비이성적인. 이때는 마찬가지 1300만 주짜리를 2500만 주. 1300만 주짜리를 1600만 주. 그러니까 윤정도도 혼나이죠. 1300만 주짜리 기준 거래량을 1500만 주를 잡아들인다? 이건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300만 주 상장된 종목을 거래량을 1500만 주 터져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법 거래다. 우리나라의 그 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빈도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래량 그렇게 터지는 부분 비이성적으로 대주 지분이 57.75%인데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이 43%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0만 주, 600만 주, 600만 주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래량이 터진다?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래 기준이고 다른 사람들을 좀 기망하는 기준점이 돼서 비이성적인 호가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그런 매매, 변동성 매매, 실세 매매를 했던 외국계 운영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국제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아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그게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금융당국이 뭐 강력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고빈도 거래 자체는 불법으로 이제 또 규정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매매 사인을 줘서 혹시라도 시세가 조정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 자체도 다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에도 절대 큰 자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금융당국이 뭐라 하지 않죠. 왜 시세에 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세 일부라도 관여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자,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는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변동성이 나온다는 쪽으로. 시가총액이 작지만 그래도 변동성의 이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 2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봤고 또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55만 주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그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 대부분이
근데 55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4% 이상, 5% 가까운, 뭐 4% 이상이 되겠네요. 5%는 아니고 4.4% 이런 물량이 한 방에 들어오면서 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만 솔직히 좀 큰, 뭐 한 3천억 정도만 됐어도 교육용 1%, 2% 이렇게 잡아드렸을 텐데 그렇게까지 잡아드리긴 좀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런 교육 자료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교육이 변동성 매매 교육 기준에 9시간 교육이 돼 있죠.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다운 연구원님 설날 연휴 때 교육 55,000원짜리 상품에 교육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윤정두가 3시간 거래대금 교육을 해드린다 그랬죠. 정회원님들도 꼭 신청하십시오. 정회원님들도 이번에 다시 지금 기준에 맞는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 보면서 그렇게 하고 1,600만 주의 거래대금 1,700억이 터졌는데 저 당시 기준에 이제 12월 15일 당시 기준에 2천만 주의 양봉으로 설정해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 3,300만 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70%의 기준을 잡아드린다. 그렇게 해서 2천만 주를 설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천억이면은 거래대금 최상이죠. 시가총액은 저 바닥 최하위에 놓여진 종목인데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핑거 스토리 부분이 이제 1월 3일 같은 경우에 쭉 거래가 없었잖아요. 12월 15일 이후에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1월 3일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등락률이 1.68 형성이 됐고 웹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자리입니다라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이렇게 급격히 9시 40분에 13%까지 들어 올려졌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이제 이슈 대표님이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렸죠. 10시 5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18%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1조 이하짜리 종목에 대해서 뭐 20%까지 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린 내용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시면은 오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가 실려 있는데 하여간에 2위 미스터블루 지금 오늘 거래대금 2위입니다. 3위, 4위, 5위, 6위, 7위 거래대금 7위 시가총액 최하위 종목이 거래대금 7위까지 올랐다. 그래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간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씁쓸해요. 대형주 주력주에서 또 수익 종목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설명을 한다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어찌됐든 핑거스토리에 이제 2차 VI 발동이 되고 24%까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는 추가 교육 이후에 바로 뭐 상한가가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에는 우리는 뭐 여기서 이제 뭐 23%대의 흐름에서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교육용으로 넣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20%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이니까 여차하면 차익 실현하자. 우리는 이제 결과가 상한가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차익 실현을 보면서 뭐 차익 실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기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 또 수익이 10% 이상일 때 또 10% 미만일 때 등락률의 기준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점을 이렇게 23%를 찍고 여기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차익 실현 뭐 1% 빌리면 또 1.5% 빌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은 거래가 개장 초에 터져져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터지지 않더라도 가격 반발력의 2% 정도 기준이 설정돼서 움직여 준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재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고가까지의 흐름, 이러한 양봉 크기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다가 요자락이 이제 현재가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자락에 요만큼의 꼬리가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시초가가 여기에 기준이고,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지점을 되돌리는 흐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때는 사실상 거래가 수반돼야 돼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지 및 재돌파 기준에 이제 거래 수반 기준을 좀 들여다보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19%에서부터 되돌리는 흐름, 그러니까 오버슈팅 20%대까지 나오고 20% 이상에서 우리는 따라붙지 못하고 거기서 꺾여서 내려오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되돌릴 때 기준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과정에 상한가의 진입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3일에도 일단 상한가로 안착이 잘 됐어요. 우리는 절반 이상 상한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2% 밀리면, 그러니까 9,1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미끄러져 내려온 그 저점에서부터 들어올린 폭의 기준 34.83%. 그러니까 이럴 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 터질 때만, 평상시에 보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1월 3일 이후에 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한 700억 정도 터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럴 때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시간 내에서 강세를 띄고, 오늘 뭐 동시효과부터 매수 전량 부분 비이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깔아놨죠. 317만 주 뭐 시간에, 개장초 시간에 부분. 증권사 HTS가 좀 잘못돼서 개장초 동시효과, 개장 전 동시효과 매수 전량 시간에 거래 전량 크게 지금 지워지질 않아요. 희한하게. 어찌됐건 1월 3일 날 2천만 주가 터졌고, 그 부분에 대한 70%라면은 뭐 1,400, 1,500만 주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신다. 그러니까 양봉이면은 1,500만 터지고 양봉의 기준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수익 범위가 형성된다. 그 내용을 써드린 거예요. 이 글씨 자체가, 글들 자체가. 결론적으로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거래량 51만 8천 주. 그래서 아까 계산해 드린 것처럼 51만 8천 주, 51만 8천 주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 1700만 주죠. 그러니까 17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지금 뭐 1600만 주입니다만, 그럼 개장초에 상한가 진입이 마무리돼서 그런 거고, 1700만 주 이상 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대비 10%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래서 개장초 기준에 변동거래량 부분 오늘 시간 되면은 변동거래량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3개 정도만 잘라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9시 10분, 9시 반, 10시 정도만 잘라도 되니까. 그것도 자를 때 옆에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교육 내용 별다른 거 아니면은 유료방에도 같이 올려주세요. 항상.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 그래서 1,5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에 150만 주, 9시 반에 300만 주, 10시에 450만 주, 30%. 그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9시 2분에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9시 2분에 3.76%에서 올려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요 고가가 9,44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초가 돌파 혹은 장중 고점 돌파, 고점 돌파가 형성이 되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9시 14분에 7.9까지, 그러니까 시초가 또 개장초 고점 4% 수준까지의 흐름을 넘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1, 2, 3, 4, 5, 6위에 등극을 합니다. 6위에 등극을 하고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뭐
9.96%의 기준까지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13.94 이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부터도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가 벌써 16만 주의 매수 1%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9시 39분에 18.92%까지. 그래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매직 개성을 올려드릴 때 1조 이하짜리 종목 최대 15%또 장중 특별한 케이스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 20%의 기준, 특별한 케이스의 기준은 이렇게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2위. 그리고 변동성 완화 장치 두 번째 들어가죠. 25%일 때 그때 기준의 프로그램 순매수는 얼마요?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장중에 일단은 개장 초에 3%또 4% 이럴 때 계속해서 편입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될 때까지 계속 전략을 잡아드렸죠. 고점 넘기는 기준, 추세 강화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이 될 때 크게 흔들림이 없이 쭉 뻗어갔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쭉쭉쭉 들어오면서. 결론은 이제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 데의 기준인데 오늘 뭐 분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어쨌든 편입 설정 범위가 잘 원활하게 형성이 됐느냐라고 놓고 보신다면 일본 기준에서 뭐 신고가가 오늘 나왔고요. 월봉에서도 뭐 주봉에서도 다 이쁜 그림이 된 거예요. 샛배령이 떴고 주봉에서 분봉 기준에서는 뭐 이렇습니다. 분봉 기준에 5분봉 기준 놓고 보시면 앞전에 이제 그어드렸던 거래량 거래 대금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흐름을 이렇게 좀 당겨서 놓고 볼게요. 지금 그 분봉 기준에서 상한가 진입 이후에 이제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 부분은 일단 개장하자마자 10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분봉인데 1500만 주 기준 거래량이면은 9시 10분까지 150만 주잖아요. 이미 그 거래량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150만 주하고 벌써 터졌어요. 150만 주. 그리고 150만 주까지 거래가 안 실려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주장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0만 주가 터지지 않고 갭상승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놓을게요. 그러면 150만 주의 거래가 이미 터졌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지속적으로 기준이 잡힌 거죠. 여기 보시면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 요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 전거래일 9,040원 대비해서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었던 부분 9,040원 곱하기 121 해주면 1,900원까지는 편입의 범위가 설정될 수 있었다. 10,900원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20%까지의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5분봉이어서 그렇지 이제 분봉 기준, 1분봉 기준에서는 뭐 더 촘촘하게 기준이 잡혀질 거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이 오늘 9시 2분에 세로줄로 교육 올려드린 자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 9시 2분 그리고 9시 14분 그리고 9시 15분 그리고 9시 23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9시 39분
39분이 여긴가요? 40분까지의 기준. 그러나서 이제 뭐 계속 올라간 거죠. 40분, 53분. 53분은 요절하게 되겠네요.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그 1900원까지 기준점까지도 계속 설정 범위, 편입의 설정 범위가 그대로 이제 잡혀져 있던 위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려졌어도 전부 이제 추세 강화,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뭐 이런 위치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매직 시그널 부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상한가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제 좀 아쉽더라도 요자락에서 상한가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간다. 절반 이상을. 그리고 2% 밀리면인데 안 밀렸죠. 지금 안 밀리고 쭉 뻗어갔기 때문에 절반은 차익 실현, 절반은 이제 가져가는 그런 기준점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 기준에 이렇게 5분봉 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 있는 종목이 된 거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일단 이제 마감 무렵이 다 돼가고 있어요. 사실상 복귀 교육 기준에 다 오른 걸 왜 주냐, 왜 보여주냐,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처럼의 기준, 뭐 해석 그렇게 하면서 대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시장 지수에 대한 의미 없고 또 수급에 대한 의미 없고 이렇게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 여기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에 이런 부분들 여기서의 기준 그리고 영선을 돌파할 때 기준 그리고 다시 꺾여서 돌릴 때의 기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최소 범위의 기준이 일단 1,500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좀 잡아드린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고점들을 몸통의 고점들을 다 넘겼고요. 그 다음에 꼬리의 고점까지 싹 다 넘긴 신고가의 기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될 때에만 들여다본다. 요 기준점을 꼭 스스로 지켜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거래가 수반될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제한적일 때, 이럴 때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원칙만 지킨다면 매매 기준 설정은 뭐 무난합니다. 바닥이 인식이 잡히는 구간까지, 절대적인 매도의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매수의 기준. 중복이 되겠죠. 꼬리 달리기 전에 몸통일 때 편입의 설정 범위와 그리고 요자락도. 그래서 이런 그 기준에 차익 실현이 명확하게 단행될 수 있어야 꼬리 달리고 운봉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그러나서 재편입을 더 위에서 하더라도 그래야만 이런 종목을 매매할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자격.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서 이제 수익 냈다가 다시금 손실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고, 월요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얼마큼의 변동성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막연히 뭐 윗방향으로 보고 대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 설정 범위를 잡으시더라도 앞에 위험고지 해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소액만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미스블루도 예쁜 공대님이 이제 자주 올려주시던 종목인데
무상증자 이후의 흐름이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7% 밀려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아요. 대처한다는 게. 염두에 두시고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나 아까 얘기한 교육을 어디서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 지금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선착순 이제 100명 기준에 절반 가까운 인원이 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원님들은 좀 무조건적으로 다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들으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